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 기업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기업은 메디포스트, 후성입니다. 모두 최근에 기업 소개로 업로드 했었습니다. 첫 번째, 메디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지난 9월 26일 토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드디어 일본 임상이 시작했다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여기를 보시면 9월 26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요때였어요. 이때 종가가 28,200원이었고 소개해드리고 바로 다음날 거래일이 월요일이잖아요. 28일 월요일날 무려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수급을 잠깐 봐볼게요. 수급만 보시면 일단 28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때 28일 월요일에 기관의 8만 주 매수는요, 2020년 올해 들어서 기관의 가장 큰 수량, 가장 큰 금액의 매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9월 28일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이상 게시는요, 뉴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1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9월 21일 월요일은 메디포스트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이 9월 21일 월요일날 코스닥이 2.4% 하락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만 조정 시에도 이때였어요. 6% 하락한 날이 9월 21일. 이때를 시작으로 조정 한 3, 4일, 4, 5일 정도 나왔죠. 근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도 이처럼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두었지만 중요한 가격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거죠. 그러면 일본의 임상 이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국내보다 10배 많은 3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 시장의 성장성은 메디포스트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시작하면 개시하면 약 300만 불의 마일스톤 수령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메디포스트 하면 보시듯이 카티스템이죠.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인데 2012년 식약처 품목을 받았고 이후 연평균 55%씩 증가를 해서 작년 매출액은 1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서 공장을 증설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6억 원을 투자했고요. 또 연말까지 추가로 7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디포스트는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로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기술인 스멉셀, 스멉셀을 개발 중인데요. 여기서 셀은 세포죠. 현재 임상 1상 투약을 마쳤고 임상 1상 완료 시점은 올해 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점은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상 완료되면서 뭐 좋은 결과 나오면 또 주가 또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 치료제인 뉴로스템의 경우에는 임상 1, 2회 이상의 결과가 지난 7월 초에 발표되었는데 해당 임상 목표로 했던 1차 지표, 1차 유효성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었죠. 근데 메디포스트는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바이오마커 부분에서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감소한 것을 발견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뉴로스템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해서 인지 능력 개선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메디포스트 관계자는요,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 결과 인지 능력 개선 여부를 확인한 회사는 없다고 설명한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란색 테두리는 작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매출액은 작년보다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가 일부 축소되었고, 순이익도 보면 작년 22억, 올해 3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개선된 상황이라는 거고요. 상반기에 이처럼 약 4억 원 적자가 났는데 회사는 올해 반드시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급과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중순 이후에 이처럼 파란색 외국인, 빨간색 기관, 9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의미있게 상승하기 전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입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9월 말 부근부터 눈에 띄는 매수, 티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지난 9월 28일에 8만 주 매수는 2020년 들어서 가장 큰 매수 금액이었고 가장 큰 수량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8일. 제가 소개한 다음날 터진 지난 9월 28일에 이와 같은 46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은 길게 해서 좀 봐볼게요. 약 한 10년치의 흐름을 보면 지난 약 9년 전, 미리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2011년에 9년 전 주가가 급등 시에 터졌던 거래량과 유사할 정도라는 것과 약 9년 만에 터진 대량 거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년 만에 터진 거래량입니다. 9월 28일이. 돌아와서 다시 보면요. 9년 만에 터진 대량 거래. 주가 상승 시에 한쪽만 들어온 게 아니고 메이저의 수급. 확실치는 않지만 올해 흑자 전환될지 여부, 일본의 임상 이상 시작 등 볼만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쵸? 다만 주봉, 그쵸? 그리고 월봉을 보면 뭔가 갑작스러운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지난 28일처럼 또 하루에 20%가 넘는 상승이 곧 나오고, 그러기보다는 점진적인 다소 속도를 늦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치 정도, 한 2년치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이처럼 한 2018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결국 특별한 호황제가 없다면
호박제가 없다면 이렇게 원형 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면서 주가는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35,0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후성입니다. 후성입니다. 보시면 지난 9월 29일 화요일에 연휴 전날에 이처럼 소개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특수가스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29일이면 언제냐면요. 9월 29일이면은 여기죠. 최근 2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 나오기 전, 연휴 전날, 9월 29일, 이때 종가가 9,400원이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1,3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소개해드리고 이후 2거래일 만에 주당 900원, 약 한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성은 후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죠. 2차전지 전해질인 육브라 인산 리튬 및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육브라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죠. 우선 두 가지의 증설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2차전지 전해질인 육브라 인산 리튬, 육브라 인산 리튬의 국내 생산량은요 1,800톤인데 중국에서 3,800톤의 증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육브라 텅스텐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400톤인데 올해 연말 500톤 공장이 추가 완공이 될 예정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매출액도 좀 줄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이처럼 28억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처럼 적자가 나온 이유는요,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예요. 그쵸?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시가총액 9천억 원 전후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후성이 진입장벽이 높은 원소기호인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인데, 불소 관련 사업은 독과점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수급가 흐름을 봐보겠습니다. 최근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8월 말과 9월 초에 이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였고, 이후에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때 당시 매수했었던 물량을 모두 다 출회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1선이 최근에 지켜진 거고요. 그렇죠? 61선에서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제가 바로 다음날 소개한 거였죠. 이때 61선 부분에서 매수대가 들어오며 반등이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61선이 지켜진 점. 다만 지난주부터 핑크색 이평선, 동그라미 쳐볼게요. 핑크색 21선이 이처럼
상승하다가 우하향으로 전환된 것이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주가는 당분간 하락으로 전환된 21선과 상승 중인 61선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제가 미리 표시해 두었지만 일단 매매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딱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약 4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4년 동안 어때요? 주가 12,000원 전후는 주가 상승의 부담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4년 동안의 흐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찍은 고점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웠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11,500원 이상, 12,000원 근처에서 샀는데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상 못한 특별한 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보유하신 분이나 미래 주주분들 역시 긴 호흡에서 접근한다면 모멘텀 있고 또 최근에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에 집중 매수가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긴 호흡에서 접근한다면 해볼 만하다는 것은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개 기업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